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수요일 날 오후에 현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요즘에 조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개걸음 장세 같죠? 자, 그렇게 막 재미는 없어요. 재미도 없을 만한 게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광풍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드릴 거 포스코 광풍이라고 할까요?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해봤고, 그리고 IRA 법안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해상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제가 오늘 조금 분석을 하고 그중에서도 괜찮은 종목 몇 개를 좀 뽑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차분하게 방송 시청해 주시면 아마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해 보죠. 근데 제가 오늘 강의 첫 시작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선 빅스 지수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빅스 지수가 상당히 조금 안정적으로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나마 좀 괜찮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 우선은 사전적인 의미들도 좀 보자고요. 빅스 하면 여러분 그냥 아시는 게 공포지수고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누구나 아실 거예요. 빅스가 공포지수였나? 모르셨던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주식하시면서. 공포지수라는 거 다 아실 거고 거의 다 아십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90% 이상 아시는 거예요. 10%에 포함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뭐냐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심하면 변동성도 막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 시장이 안정적이고 괜찮은 경우는 공포감이 없죠. 변동성이 낮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요런 상황. 요게 빅스 지수, 요게 2020년부터 해서의 차트인데요. 요때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쫙 올랐었어요. 이게 C였어요. C. 이게 많이 올라가면은 코스피 지수도 이때 엄청나게 하락했었던 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이었는데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서요. 요 포인트 자체가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조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수치를 보면은 요거 화면 가까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라인이 하나 있어요. 라인이 최근래 가격을 말하는 건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에는 아직 공간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떨어지는 포인트가 나와줘야 뭐예요? 완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한다는 건데 아직까지 회복 흐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최근의 흐름 보면요. 상당한 이런 고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안정적으로 시장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저희는요 4월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5월 달에 5월 첫 주에 뭐가 있어요? FOMC가 있어요. FOMC가 딱 있는데
FOMC에서 이번에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죠. 0.25%포인트로 올릴 가능성 자체가 현재 약 한 70%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시장은요, 여기에 지금 겁을 먹고 있어요. 이 0.25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금리를 강하게 올리면 올릴수록 지금 상황에서 연준에서 올리면 올릴수록 사실 오히려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뭔가 원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겁을, 공포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질에 조금 약간 불안한 감이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터질까 봐 이 SVB도 있었고 지금은 다시 또 상업용 부동산 이슈까지 같이 조금 막 자리를 잡다 보니까 이게 또 내관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은행 다음에 또 있는 게 아니야. 불안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시장 전체에서요. 이거 악재로 안 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작은 출렁임일 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만간 시장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은요 2,600포인트 막 갈까 말까 이제 2,000 후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 3,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야? 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요 고민. 제가 계속 몇 주간 말씀드리는 거 시장 안 떨어져요, 크게.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 크게 안 떨어지고요. 안정적일 거예요. 다만 FOMC 요거까지는 개걸음 장세예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 그리고 최근에 주식 예탁금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또 무슨 고민을 하냐면 왜 얘만 가냐고. 왜 얘만 가냐고. 왜 에코프로만 신나게 갔다가 약간 주춤하고 또 안 가니까 한 1주, 2주째 좀 재미가 없죠, 일주일 이상? 포스코 쪽으로 또 자금들이 싹 쏠려 들어가요.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요걸 한번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심리적인 게 굉장히 좀 우선적으로 좀 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밑으로 약간 이렇게 흐르는 종목들은 별로 사고 싶지 않아. 바닥을 기는 종목들도 잘 안 사요. 성향 자체가 일단은 솟구치는 거, 사람들이 달라붙는 거, 이게 좀 안전해 보이거든요. 여기에 노이로제 걸렸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는 포인트, 그리고 버릇 남 못 준다고 동학개미 운동 때 샀다 올랐었던 그 버릇들, 그 기억들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에 너도 나도 탑승하고 싶은 그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기는 일이 최근에 많아요. 특히나 이름이 에코프로 안전한 종목이잖아. 크잖아. 포스코 너무나 안전하잖아요. 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포스코 얘기를 드릴 거고 대안으로 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제가 말미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잘 지켜보시면 돼요. 자, 우선 이 종목들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보죠. 포스코. 에코프로 지금 최근에 굉장히 잘 갑니다. 죄송합니다. 포스코. 잘 갑니다. 그룹주들. 에코프로는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자, 포스코홀딩스가 있고요. 포스코 관련주들 제가 다 뽑아온 거예요. 포스코 이름 들어가는 거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이 정도도 다 오르니까.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그다음에 포스코 ENC,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은 옛날 이름이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오르면 아실 것 같고요. 이 종목들이 왜 오르냐면 포스코 그룹주 전체가 우리가 기본적인 포스코 그룹주는 항상 생각했던 것은 철강주였잖아요. 근데 철강주 이미지를 벗고 2차 전지 성장주로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2차 전지 원료에서부터 소재까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예요, 포스코가.
이 핵심인 게 여러분들 뭐 많이 기사에도 나왔고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 아르헨티나 염호 요거를 아주 헐값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리튬이 어마무시하게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아주 큰 돈을 벌 기회를 포스코가 잡은 거죠. 거기에 또 추가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이놈의 IRA 법안. 참 나빠요. 제가 볼 때는. 뭐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어찌됐든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 IRA 법안 관련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거침이 없습니다. 최근에 정말 거침이 없는데 요 포스코 그룹주들의 지금 현재 PER이 얼마인지 좀 우선 보고 갈게요. 에코프로 PER은 여러분 얼마였나요? 에코프로는 PER이 그냥 100배였어요. 네. 지금은 좀 떨어졌어 그렇지만 뭐 하여튼 뭐 80배, 90배 이래요. 지금도 그래요. 얘들은요, 볼게요. 보세요.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홀딩스는 원체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뭐 PER이 높진 않을 거예요. 10배 정도 돼요. 제가 이제 지난주 강의 때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한 번 더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PER을 10배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 기준값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것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보려면은 여기서는 코스피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약 3,300 정도에 이렇게 비교를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현재는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 뭐 이런 상황, 뭐 700포인트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비교해 보자면 PER 7배를 비슷한 수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10이랑. 그렇다면 현재 포스코홀딩스의 작년 기준으로 실적을 살펴보자면은 조금 높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2차 전지주들의 평균 PER이 30배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글로벌 적정 PE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성장을 해서 가는 거고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2차 전지 관련주의 뭐 원료나 소재 관련 매출은 아직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에코프로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 회사 자체가. 에코프로는 아예 그쪽 몰빵이고요. 얘들은 이제 시작을 통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매출이 뜨기 시작하고 점차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또 기억을 또 하셔야 돼요. 뭐 어찌됐든 조금은 과한 게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자, 포스코 DX가 60배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15배. 포스코 엠텍이 300배예요. 물론 작년 실적 기준입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포스코 ENC가 8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9배, 포스코 퓨처엠이 약 250배예요.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 나는 포스코 스틸리온이랑 ENC나 혹은 인터내셔널을 들고 있으니까 아직 괜찮아. 괜찮아. 맞아요. 괜찮은 거 맞아요. 진짜 그래요. 괜찮아. 근데 이제 포스코 엠텍이나 뭐 DX나 포스코 퓨처엠을 갖고 있는 나는 약간 좀 불안한데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름값이라는 게 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름값이요. 이 이름값은요.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PER을요. 이걸 무시해버려. 네. 이게 안 그래. 그러니까 이름값이 있다 보니까 적정 PER 수치 자체를요. 씹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름값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전 세계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회사의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시총이 작은 경우에서 굉장히 조금 PER 자체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름값 때문에.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좀 이 다음 페이지 재밌는 걸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코 관련주들도 좋고 다른 종목들도 좋은데 오늘 제가 이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요. 적정 주가, 적정 고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바닥은 어디고 고점은 어디까지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가를 제가 차트를 열어놓고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차트 그리는 방법을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따라해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놨을 때 차트예요, 우선. 자, 이 차트는요, 2020년 코로나 때 바닥부터 해가지고 오늘 현재 시간부로 오늘 수요일 종가로 41만 4천 원, 8% 정도 상승한 채 끝이 난 포스코 퓨처엠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재밌는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첫 번째 바닥을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첫 번째 바닥을 찾아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바닥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첫 번째 고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큰 대형 악재나 이벤트가 있었을 때 바닥을 치기 때문에 코로나 때를 첫 바닥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잡습니다. 그럼 여기 바닥이 되겠죠? 동그라미 보이실 거예요. 저기. 그 다음 고점은 어디? 첫 고점은 여기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첫 바닥과 첫 고점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닥은 어디일까요? 눈에 딱 보이시죠? 여기 정도가 되겠죠. 거의 뭐 근데 여기 쌍바닥 포인트가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 제가 라인을 하나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둘 거예요. 라인을 제가 조금 두껍게 바꿔볼게요. 이 라인을 만드는 것은요. 굉장히 조금 중요해요. 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음 첫 고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갈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만들어 보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고점 라인에 대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자, 평행한 라인을요. 이 정도 그냥 느낌 있게 적당히 하나 더 만드시고요. 첫 고점 자리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이게 보통 많은 기관들도 사용하는 그리고 많은 좀 선수들이 사용하는 우선은 이게 무조건 박스라고 직사각형 네모 반듯하게 평행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나름 박스가 형성이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큰 그림에서 바닥에서 고점 이렇게 다시 한번 뚫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일반적인 흐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요거까지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할 때요. 요 첫 번째 상단을 제가 1번 상단으로 하죠. 여기까지 보통 1차적으로 웬만하면 반등은 나와요. 반등은 나오는데 여기서 뚫고 가지 못할 경우에 조정 흐름이 나와요. 근데 그 조정 흐름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나오냐면 이 상단과 하단의 약 한 절반 정도 수준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보통 어느 정도 버팀목이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를 깨버리게 되면은 다시 이 하단 라인까지 일반적으로 내려와요. 그렇지 않을 경우 상승이 나오면은 다시 고점까지 올라가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해요. 그럼 강하게 여기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고점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예측할 수가 있냐면 다시 돌아가서 제가 네모난 박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여러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올려요. 올리고요. 다시 여기서 평행하게 라인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이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 여기 공간이랑 여기 공간 자체가 똑같이 제가 만든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공간 열축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죠? 보이시는 바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고점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고점 확인하니까 여기 자리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여기를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아주 강하게 뚫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두 번째 고점 라인이 이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라인을 한 칸 더 올려볼 수 있어요. 왜? 더 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뚫고 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드려보자면 여기 자리를 지금 뚫고 간 상황에서 첫 번째 고점 자리였는데 두 번째 상단 자리를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박스를 그려서 라인을 잡아놔서 여기 자리까지는 우리가 간다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얼마? 35만 원까지였지. 자, 근데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만약에 들고 계셨다면 얼마까지 더 갈지가 사실 더 궁금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렇게 한 번 더 올리고요. 평행하게 라인 하나 더 만드시고 이렇게 올려보면 돼요. 이거 집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가 다음 라인을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예측해 보기 여기 잘려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가격적인 전략으로 따져보자면요. 거의 뭐 한 45만 원 선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림이 좀 포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요렇게 라인이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 한 45만 원 정도 라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잘,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첫 고점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굉장히 많고요. 세 번째도 꽤나 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라인으로 비교해보자면 어떻게 갔냐면은 에코프로는 거의 4.5까지 갔어요. 거의 4 넘어갔거든요. 1, 2, 3, 4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거래량 자체도 완전 바뀌어줘야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45만 원까지 우선 열어두는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꺾여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선으로 꼭 생각하셔야 돼요. 이 라인을. 그 금액적으로 얼마요? 35만 원짜리는 꼭 어떻게든 깨진다 싶으시면은 뭐 해야 됩니까? 분할 매도를 하시건 그냥 수익에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45만 원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사볼까? 여기서 여기 가는데 몇 퍼센트나 오른다고 이걸 사요? 7%, 8%? 만약에 이 생각을 순간 하셨다면은 주식하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요, 자기 원금을 지키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원금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수익을 내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수익을 내시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셨다면 그냥 나가세요. 정색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원금을 지키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만 돈을 버시는 구조예요. 빠르게 정리하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 주식을 사냐면 여러분들 종목을 제가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릴 때 많이 제가 매수하는 시점 자체가 이때 굉장히 많이 사요. 제가 지금까지 수년간 10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여러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시점은 이때였어요. 보통 이때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 주로 많이 매수를 해요. 요때 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맞아요. 있어요. 있지만 기다리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때를 보셔야 되고요. 프로들이나 여기서 여기 보는 거지. 사실 정말로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 뚫고 갈 때 보는 거 있잖아요. 뚫고 갈 때 사는 거 이거 맞긴 해요. 대응할 수 있는데 여기 넘어가는 순간 지금 순간부터는 부탁드리지만 가능한 한 덤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고요. 이거는 요행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바닥은 이렇게 보시고 여기 대응하시는 거고 첫 번째 고점 뚫고
첫 고점, 그다음에 두 번째 뚫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서 여기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갔을 때 여기 맞고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좀 강해요. 그러니까 우선 제가 포스코 퓨처엠만 말씀을 좀 드렸지만 45만 원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조심하시고 이걸 참고 삼아 다른 종목들도 좀 같이 보시자. 이렇게 제가 우선은 짧게나마 설명을 드려보는 거니까요.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 IRA 수혜주들이 이제 사실 자동차가 안타깝게 됐어요. 하지만 뭐 잘 해결할 거고 대신에 이제 태양광 쪽이랑 해상풍력 쪽이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랑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G7에서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합의를 했어요. 이게 얼마 전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2030년까지 해서 기존 태양광의 3배까지 끌어올리고요. 발전량을. 해상풍력은 7배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꽤나 많이 올리는 거예요. 꽤나 정말 많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광산 개발하는데 17조 원 정도 원화로 투자를 좀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건대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잘 버티고 있거든요. 이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사실 기업들이 2023년이면 또 하나 이게 계속적으로 좀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탄소 배출권 가격의 최근 10년 동안의 움직임이에요. 10년 동안 뭐 한 몇 배 올랐더라? 한 20배 정도 올랐어요. 최근에 이게 한 2년 동안의 최근의 흐름이에요. 계속 고점의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을 타방송에 있을 때 방송상에서 추천을 많이 드렸었고 정말 많이 갔어요, 주가가. 그게 불과 이제 1년 전도 아니고 한 7, 8개월 전인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올랐었고요. 근데 국내는 사실 탄소 배출권 시장 가격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딱히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국내는. 하지만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 가격 어쨌든 흐름 자체가 이래요. 근데 이게 안 꺾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최근에 고점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깨질만 한데도 안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렇다는 건 이게 조만간 다시 한번 슈팅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자, 보자면 그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종목들을 조금 뽑아 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 이미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경우도 있고요. 뭐 아직 갈 길이 먼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씩 좀 봐볼게요. 근데 에코프로 H에는요, 얘가 종목은 굉장히 괜찮은데 문제가 있어요. 에코프로란 이름 때문에 엮여가지고 종목이 급등을 했다가도 떨어졌다가도 최근에 좀 반복을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라인에서 환경 쪽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탄소 배출권 이슈도 있고요. 주가 흐름도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뭐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시점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네. 항상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자리를 자주 봐요. 아마 타방송 보시다가 제 방송 김선윤이다 하고 오신 분들 하면은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말씀드렸고 계속 5만 원 아래에서는 그냥 매수하세요. 그냥 입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만 원 아래는 그냥 매수. 5만 원 아래 매수해요. 5만 원 아래 매수해요 하고 입에 달고 달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었던 게 실적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계속했었고 앞으로 시장에서 봤을 때 환경 관련한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은요. 성장성이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매출 확대 포인트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봤던 거고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직 갈 길은 멀었어요. 예전에 저기 위에 20만 원대까지 있었던 종목이에요. 추가락이 뭐 더 나올까? 그렇지 않고 지금은 좀 약간 좀 과도기. 왜? 이 형제들이 원체 강해서 이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힘을 받고 간다면 조금 성장 흐름, 상승 흐름 자체가 괜찮게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시간은 조금 뭐 걸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완전 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보여드리자면, 자, 태경 BK랑 그린 케미칼 TKG 캠스인데 태경 케미칼 한번 볼게요. 요것도 태경 BK예요. 죄송합니다. 요것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때 이제 이것도 에코프로 얘기 드릴 때 작년에 자주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아직 갈 길이 멀긴 해요. 정말 이것도 갈 길이 멀어요. 요거는요, 탄산칼슘을 만들어내요. 온실가스에서. 비료죠? 그러니까 공장 굴뚝에서 온실가스를 가지고요, 탄산칼슘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포집 기술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탄소 배출권 이슈 같이 있고요. 실적 성장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이슈와 더불어서 좀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주가의 좀 매력도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어요. 주가가 좀 잘 가고 있는데 계속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역시나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서 올려치는 흐름이 나올 거고, 부탁드릴 거 이런 종목은 급하게 사시면 안 돼요. 이미 올려친 종목들은요, 항상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요. 바닥에서 올려치게 되면서 보셔야 되고, 적정 주가 수준은 한참 더 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그린 케미칼은 이것도 이제 추천한 날 상한가 갔던 종목.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왜 이거를 가지고 왔냐면, 얘가 사실 우리나라 종목 가운데서 탄소 배출권 이슈가 나오면 항상 거론됐었던 대장주예요. 항상 대장주예요. 가장 많은 차트의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주가도 잘 갔었고, 실적도 성장성이 올해도 남아있는 종목이라 짧게나마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근데 살만한 거를 좀 보자면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보는 것은 TKG 휴캠스가 그나마 좀 바닥에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나오긴 시작했어요.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판단을 해볼 때는 이게 그나마 조금 최근에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우선 보기만 하세요. 요거는 그냥 짧게만 넘어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태양광 관련주예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놓여 있는데, 사실 요거 3개 종목은 굉장히 좀 많은데 3개 종목만 제가 차트 분석이랑 좀 해드릴게요. 하나솔루션이랑 OCI랑 요거는 제가 별표를 쳤는데 관심 종목이거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제가 관심 종목 주면 항상 잘 올라요. 아시죠?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이제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바닥에서 많이 오르고. 자, 근데 하나솔루션 차트를 보면은 아까 제가 왜 차트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바닥에서 이렇게 라인이 간다는 거. 그렇죠? 네. 물론 큰 대바닥에서 코로나 이슈 그런 거 봐야 되지만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 접근이 필요해요. 라인 보시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괜찮은 라인이 형성되어 있죠. 1차 고점으로 한다면은 보시면은 여기 자리가 여기 라인 하나 그어볼게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여기 라인이 고점 자리 형성되어 있어요. 자, 신기한 거 보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 그 다음 제가 하나 더 박스 긋고요. 올리고요. 그죠? 라인 평행하게 하나 만들고 요렇게 올려볼게요. 자, 치워볼까요? 자, 보시면 얘는 이 그림을 그려요. 잘 보세요. 바닥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바닥, 여기 바닥이 있어요. 여기 고점 나왔고요. 한번 갔다가 갔고 뚫었죠. 그 다음 고점 예측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여기 자리였죠. 맞고 그대로 떨어집니다. 자, 여기 중간 라인 항상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탈 조짐이 있어요. 못 가요. 깨지죠. 깨지면 바로 빼야 되거든요. 싸우다가 다시 왔어요. 못 갔어. 못 뚫어버렸어. 그럼 이번에 얘는 다시 출발하잖아요. 어디까지 갈까요? 여기까지.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 가격적으로 이게 62,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모습들이 형성이 되겠죠. 현재가에서 54,000원. 대형주로 요거 가지고 한 1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됐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재밌죠? 차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매력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타고 갈 거니까. 그래서 사실 대형주 가운데서 요즘에 기관들도 외인들도 그렇고 눈여겨보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 분할 합병 뭐 이거 이슈거리 있었잖아요. 끝나고 나서 거래량 좀 터지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한번 관심권에 한번 넣어는 두세요. 그다음에 OCI. 자, OCI가요 정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크게 차트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주봉으로 볼게요. 얘는요. OCI가 이번에 돌려 세우기 시작하면은 저는 정말 무섭게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얘를 이렇게 어떻게 보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코로나 때가 큰 바닥이었고요. 두 번째 바닥이 여기 최근에 올해 1월 바닥으로 판단을 하고 첫 고점이 저는 여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라인을 잡자면은 전 이렇게 라인을 만듭니다. OCI를. 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기서 이런 갭을 여기까지 메꾸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요. 뭐 물론 무섭게 갑자기 쫙쫙쫙 간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가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데, 결국 근데 저는 이게 다시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판단을 하고, 여기까지 가면요 그 전에 저 고점이었던 자리까지 다시 가는 그림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OCI가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박스권 접근을 해보자면은, 나름 고점에 대한 접근을 해보자면 단기 고점으로 보더라도요 한 이 정도 자리들이 형성은 돼요. 여기 자리까지. 그래서 14만 원대까지는 일단 무리 없이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현재 최근에 일봉상의 흐름을 보자면 굉장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죠? 예. 근데 얘가 많이 갔지만서도 조정을 주겠지만 다시 또 간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 엘리엇 파동 이론을 접목을 시켜보자면, 아까 주봉상으로 다시 갔을 때 1파동, 2파동,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보통 엘리엇 파동 이론 설명드리면은 1, 2, 3, 4, 5, A, B, C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1번, 2, 3, 4, 5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상승파 한 번 나오고 하락파 나오고 상승파 한 번 나오고 그다음 찍고 나서 하락 조정 나오면 다시 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자리에서 반등 나오는 자리랑 OCI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정만 조금 깊게 나온다면은 옳다쿠나 하고 좀 덤벼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요거를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봐야 돼. 주봉 말고요. 자, 얘가 지금 꾸물꾸물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태양광 쪽이나 이제 해상풍력 쪽이나 해서 이슈가 아직은 크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뉴스거리로 톡 던져지긴 했는데 시장에서 지금 반응 자체가 아직 크진 않아요. 원체 지금 잘 아시지만 포스코 쪽이나 뭐 에코프로 쪽이나 그 광풍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그게 이제 좀 한풀 꺾이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찾아야 돼. 찾아야 될 때 당연히 태양광 쪽이나 해상풍력 쪽이나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제가 오늘 뽑아온 애들은요, 그래도 실적에 있어서 든든함을 주는 종목들이고 성장성과 그리고 회사의 규모 면에서도 괜찮은 애들로 많이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요, 차트상으로 보면요 많이 올랐어요. 바닥부터 해서. 이 바닥이라 볼 수 있는 22년도 때 바닥 라인이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어요. 얼추. 이런 식의 큰 바닥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이상으로 보자면은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박스권의 흐름들도 형성이 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뚫고 가는 포인트를 보는 게 저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뚫고 갈 경우에 보통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림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나름의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조금만 기름과 불을 지펴만 주면은 슈팅을 하는 그림, 이런 흐름들이 나올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시면은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해상풍력. 총 4가지 종목. 사실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CS 윈드, 동국 SNC, 뭐 유니슨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본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라고 요 종목을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CS, 동국, 유니슨 뭐 나쁜 종목들은 아니에요. 논체 뭐 튼튼한 종목들이죠. CS 윈드 차트 열어서 보자면 이런 차트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큰 바닥에서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CS 윈드.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쓰리 바닥을 그었죠? 그쵸? 쓰리 바닥 이후에 마지막 바닥부터 해서 라인 잡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평행한 라인 잡고요. 올려요. 이게 CS 윈드의 다음 그림이에요. 하나. 또 하나. 요렇게. 그럼 요 고점 라인으로 해서 형성이 될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차트 분위기는 이래요. CS 윈드.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추려온 거고, 뭐 사실 대장주이기도 하잖아요. 동국 SNC가 대장인가? 비슷하죠, 사실. 하여튼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요 그림으로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정이 나온다 해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사실 요 라인들, 요 하단 라인 터치하는 그림이 가장 매력적이겠죠. 가격 전략으로는 7만 5천 원 이탈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잡아두시면은 다시 반등 나오면서 수익은 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동국 SNC 빼놓을 수 없어요. 차트 보시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쫙 다시 최근에 바닥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요.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그래도 얘가 보면 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살짝 올려치면서 약간은 얘가 돌리는 시도를 하는구나. 이평선들의 그 밀집하는 흐름 자체가 나오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차트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온다면은, 조금만 올라간다면 짧게나 뭐 10% 이상의 수익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태양광도 그렇고 해상풍력도 그렇지만 바람은 아직 안 불고 있어요. 수급의 바람이 안 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두셔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어떤 종목이었죠, 여러분? SK 오션 플랜트 요거 볼게요. 자, 이 종목 이런 그림이에요. 많이 성장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계속 요 모양이었습니다. 요 모양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그래도 2021년도부터 해서 큰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가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여기서부터 해서요. 이런 큰 바닥을 좀 형성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어느 정도 라인을 지켜가면서 종목이 반등이 나와요. 실적 당연히 좋고요. 반등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조금씩 가는데,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종목은요, 이름값 한다는 거고요. 그 이름값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요, 나름의 이 큰 박스 라인을 그간 2년 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바람 조금만 불면은 주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데, 이름 좋잖아요. SK 딱 붙어가지고. 뭔가 지금 기관과 외인들이 딱 뭔가 찾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어감을 좀 보여주는 거고, 회사 시총 안 작아요. 얼마? 1조 1,000억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조금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과 여타 기관들의 이슈와 보고서들만 도와준다면 주가가 튀어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충분히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이 구조상 저는 이 종목을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라인 잡고요. 으악, 네, 이렇게 잡고요. 죄송해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좀 봐요, 개인적으로는. 네. 보면 또 여기 얼추 두 번째 고점 라인 비슷비슷하죠. 네. 요 흐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요 갭 자체를 일부 좀 메꾸면서 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다시 추가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IRA 법안 이슈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점차 이슈화가 크게 될 거예요. 외인과 기관들이 찾아야 되는데 2차 전지 쪽이 아직 끝물 쪽으로 가고 있겠는데 끝나진 않았거든. 포스코가 이어가면서. 근데 포스코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2차 전지 쪽으로 뭐가 있나요?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광풍을 일으킬 만한 게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자금들은 자연스럽게 태양광 쪽이나 해상풍력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조금 종목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시장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런 시장의 주식을 하기 좋고요. 수익도 굉장히 좀 잘 납니다. 차분하게 좀 지켜봐 주시면은 또 종목들을 좀 믿고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인 글로벌적인 시장의 문제들 없으니까요. 걱정 마시고 시장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